70년 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일제강점기의 상흔이 채 가시기 전에 3년간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 전역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다. 북한은 물론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같은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은 빈곤하고 열악하고 낙후된 나라였다. 1950년대나 1960년대 그 누가 예상할 수 있었을까? 한국이 전자, 해운, 자동차, 군사산업과 드라마와 영화와 대중음악 등 많은 영역에서 세계적인 기상을 떨칠 것이라고 말이다. 물론 부동산 문제와 초저출산 등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긴 하다. 하지만 여태 그래왔듯이 지금 맞닥뜨린 문제들 또한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앞으로 얼마나 더 부강해질 수 있을까? 한국의 밝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한국의 밝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첫 번째 인물은 짐 로저스다. 짐 로저스는 세계 11대 투자가 중 한 명으로 불린다. 그는 유독 한국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다양한 강연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2040년 무렵 한국은 중국과 일본은 물론 독일과 프랑스를 제치고 초강대국이 될 것이다. 한국의 DMZ는 곧 사라질 것이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면 한반도의 인프라는 완전히 바뀔 것이고 사람들은 부산에서 런던까지 자동차로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040년 한국의 부강함과 그로 인한 한국의 위상은 미국에 버금갈 정도일 것이다. 나는 예전에 딸들에게 중국어를 공부하라고 했지만 이제는 한국어를 공부하라고 권한다. 한국의 역사, 한국의 음식, 한국의 건축, 한국의 풍경을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게 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2040년 무렵에 일본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나라가 될 것이다. 심지어 일본은 최악의 범죄 도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미리 총을 구비해 놓기를 제안하거나 만약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그곳에서 떠나기를 제안하곤 한다. 짐 로저스는 자신의 예언에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듯이 보유하고 있던 일본 주식과 일본 부동산을 전부 팔아버렸다. 한국의 밝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두 번째 인물은 박진여 선생이다. 박진여 선생은 전생 리딩 상담가로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의 전생을 읽을 수 있다. 그녀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금까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전생을 보아왔다. 내담자들은 박진여 선생을 통해 자신의 현재 삶과 연결된 전생을 파악하게 되고 깨달음과 치유를 얻는다. 박진여 선생은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4000년 역사를 지닌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이 가장 왕성하게 전개되면서 함께 합쳐지는 시기에 놓여 있다. 2050년 이후부터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세계 인류의 의식혁명이 시작될 것이다. 앞으로 한국에 태어날 후손들은 심오한 지혜를 지닌 영혼들로 높은 영적 수준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남북이 통일된 나라에서 천년의 융성함을 누리기 위해 태어나는 신비로운 영혼들이다. 그 시대가 오면 의식의 고차원적인 여러 단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 통로를 통해 뛰어난 과학적 메시지가 흘러들 것이고 한국은 5차원 세계를 열어나갈 것이다. 그런 놀라운 희망과 가능성을 가진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박진여 선생은 또한 한글이 현 시대의 영어처럼 국제 언어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50년 이후 한글은 영어처럼 기축 언어의 힘을 지니게 될 것이다. 한글이 지닌 파동은 그 시대의 인류가 진정 바라는 정화의 힘을 지니고 있다. 한글의 파동 에너지는 치유 에너지 그 자체다. 한국의 밝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세 번째 인물은 숀 볼츠다. 숀 볼츠는 미국의 예언가로 자신의 예언을 기독교 신앙에 결합하여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느 해 여름 천사가 나를 방문했다. 그 천사는 북한에서의 50년 동안의 일들을 얘기해주면서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세대 안의 휴전선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현재 남한 사람들은 남북이 통일되었을 때 경제력이 악화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신께서는 경제 부흥의 영을 남한에 내려주실 계획이 있으시다. 남한은 장차 세 가지 영역에서 신기술을 보유하게 될 것이고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경제적 동반자로 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고비를 넘겼을 때 실현될 것이다. 한국의 밝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네 번째 인물은 타노스님이다. 타노스님은 동방의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릴 정도로 미래 세상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남겼다. 타노스님은 정역과 주역을 바탕으로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 관한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많은 예언이 적중하여 무수한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그렇다면 타노스님은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남겼을까? 한반도는 지구의 주축에 위치해 있다. 즉, 한반도에서 인류사의 시작과 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새 시대를 맞이하기 전에는 고통이 있을 것이나 이 고통이 끝나면 남북 통일이 도래하고 감히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21세기에는 한반도의 지형이 크게 바뀔 것이다. 한반도의 서쪽 땅은 바다로부터 솟아오르고 한반도의 동쪽 땅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될 것이다. 동쪽으로 40km 정도의 땅은 가라앉는 반면 서쪽으로 80km 정도의 땅은 솟아날 것이니 한국의 영토는 이전보다 훨씬 더 넓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것으로 한국의 영토는 대폭적으로 확장될 것이다. 늘어난 인구수와 영토를 기반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으뜸가는 강대국이 될 것이다. 장차 지구에는 대재앙이 끊이질 않을 것이나 그때의 한국인들은 가장 피해를 적게 보고 가장 많이 살아남을 것이다. 한국의 밝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다섯 번째 인물은 신디 제이콥스다. 신디 제이콥스는 미국의 목사로 미래 세상에 대한 예언을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다. 그녀는 한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한국에 기름을 부어줄 것이니라. 한국 사람들을 쓸 것이니라 라고 말이다. 나는 기도할 때 생생한 비전을 봤다. 한반도 위에 하나님의 숨결이 덮이는 게 보였고 그 숨결이 강한 바람이 되어 중국까지 퍼지더니 이윽고 아시아 대륙 전체와 전 세계를 향해 뻗어나갔다. 또한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속에서 북한도 보았다. 북한을 차지한 악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그 땅에 기적적인 회복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 시기가 도래했을 때 북한의 바뀐 모습을 보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이 상황이 전혀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뒤흔드실 것이고 마침내 북한에 닫혀있던 문은 활짝 열릴 것이다. 한국은 통일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부강함과 물질적인 부강함을 동시에 그 위로 쏟아부어 주실 것이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한국의 밝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여섯 번째 인물은 존 티토다. 존 티토는 2036년의 미래 세상을 시간 여행했다고 주장하는 예언가로 그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50분간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진행자와 청취자는 처음에 그가 그저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대답들이 농담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일관적이었고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정보가 정확했다. 그래서 인터뷰 진행자는 나중에 그가 정말 미래에서 왔다고 믿게 되었다. 존 티토는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예언을 했다. 2036년 대한민국은 만주 지역을 포함한 중국 영토의 일부와 베트남 지역과 일본을 흡수하여 초강대국이 될 것이다. 일본은 한국의 식민지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존 티토의 예언대로 한국이 주변국들을 흡수하여 초강대국이 된다면 그 모습은 4세기 무렵의 한반도 상황과 매우 흡사한 모습이 될 것이다. 한국의 밝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일곱 번째 인물은 캐서린 브라운이다. 캐서린 브라운은 미국의 예언가로 기독교 신앙과 접목시킨 예언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녀는 한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하나님이 내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셨다. 난 환상을 통해서 서울의 하늘이 활짝 열리는 걸 보았다. 두 천사가 하늘에 떠 있었는데 한 천사는 나팔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금빛 용액이 가득 찬 사발을 들고 있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자 두 번째 천사가 사발에 담긴 금빛 용액을 서울 위로 쏟아부었다. 서울의 모든 곳이 금빛으로 뒤덮였다. 그리고 금빛 물길은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다. 전쟁 직후부터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한국인들은 쉼없이 달려왔다. 그로 인해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한국이 다양한 방면에서 이뤄낸 눈부신 성과들은 분명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한국의 미래에 대한 몇몇 예언에서 고비를 언급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한국이 장차 맞이하게 될 눈부신 미래는 고비를 넘겼을 때만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이 반드시 넘어가야 하는 고비란 한국이 현재 맞닥뜨린 여러 사회 문제들이 아닐까. 이 문제들을 현명하게 극복했을 때 비로소 한국은 진정 세계의 주역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